안녕하세요. 과학과 빅데이터.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도구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문제 해결사들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도 칼칼한데 이게 그냥 감기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병은 아닐까? 하고 불안했던 경험이요? 느낌만으로는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럴 때 과학이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 장면처럼 말이죠.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더 이상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필요 없이 딱 하고 명확한 답을 줍니다.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과학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미래를 구하는 기술, 또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빅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과학,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플 때 과학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 편인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이거 정말 많이들 써보셨죠? 이 작은 막대기 안에 사실 엄청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항체라는 특별한 단백질 덕분인데요. 이 항체는요, 특정 바이러스에만 딱 들어맞는 맞춤 열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트에 두 줄이 딱 생기면 내 몸 안에 이 열쇠에 맞는 바이러스 자물쇠가 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고 빠르죠?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입니다. 와,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유전자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 몸속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눈곱만큼 딱 한 조각만 있어도요, 이걸 수백만 배로 뻥튀기해서 마치 형광펜으로 쭉 그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유전자 복사기 PCR 검사는 이렇게 4단계를 갖춥니다. 먼저 코나 목에서 샘플을 채취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건 다 빼고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만 쏙 골라내요.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이 유전물질을 복사기에 넣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이 확 늘어난 유전물질을 기계가 쉽게 감지해서 감염 여부를 99.9%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기계가 그 엄청난 복사 작업을 해내는 PCR 장비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그 작은 샘플 하나가 이 기계 안에서 수백만 번의 복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내 몸,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을 봤다면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 바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쓸 때마다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들고요. 심지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원이잖아요. 정말 큰 문제죠. 그럼 과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수소 자동차처럼요. 매연 대신 깨끗한 물만 내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학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빅데이터입니다. 과학이 문제 해결사라면요, 이 빅데이터는 그 해결사의 능력을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슈퍼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기예보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내일 비가 올지, 저 멀리서 오는 태풍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이름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이 모든 행동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이야기나 과학자들만 쓰는 어려운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편리함 뒤에 바로 빅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쇼핑몰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은 저것도 좋아하더라는 패턴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요. 번역 앱은 또 어떻고요? 수억 개의 번역 문장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다시 과학이랑 만나면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급 시너지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모은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고 덕분에 신약을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과 빅데이터, 정말 환상의 짝꿍이죠? 하지만 뭐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강력한 도구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가 가진 또 다른 얼굴, 그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점과 문제점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네요. 분명히 우리 삶은 더 편리해지고 미래 예측은 정확해지고 의학 발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요. 이 소중한 개인정보가 해킹당하거나 유출될 위험도 커지죠. 또 하나, 만약 잘못된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판매 데이터만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유행을 예측한다면 결과가 완전히 빗나가서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과학기술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유용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짐으로 올바른 가치 판단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맞아요. 기술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학과 빅데이터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도구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힘을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